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0시 26분입니다.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우연히 봤는데요. 뉴스에서 계속 그 코땡땡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현황이 나오더라고요. 국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9명 정도인 것 같고요. 해외로는 WHO에서 얘기를 한 걸 보니까 현재 그 미국이 확진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모든 시장 경제 또 건강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다가 대입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아마도 다음 주에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거리들을 유심히 보면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북한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페코하고 빅텍이고요. 빅텍이 엄청나게 세게 갔고 한 3일 정도 상한가하고 어제도 또 밀렸다가 다시 올리는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슈를 먹으려고 빅텍을 들어간다고 하기에는 그거는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조금 소액으로 마치 비트코인 투자하듯이 들어가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들어갔다가는 물리기 십상입니다. 아마 삼성중공업 우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래도 결국에 누군가는 고점에서 꼭지에서 물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빅텍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음 주에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 방산주 이외의 대북 관련주 중에서 뭐 아난티라든지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뭐 부산산업도 있었고요.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줬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걔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 개인들의 순매수, 거래 대금을 쏠려서 들어가기에는 좀 약하죠, 이슈가.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 관련인데, 히토리 관련주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도 히토리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어제 그리고 그제 살펴보면 원래 이제 유니온이 가다가 빠지고 티플렉스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가장 세게 움직이는 대장주인 상황입니다. 근데 걔들도 아직까지 좀 더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게 붙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뉴스가 좀 안 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악재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 전 세계의 모든 인구에 대한 악재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을 누가 먼저 빠르게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그런 소식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주가가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개별 종목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따져보고 좀 더 유심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 가지 빅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좀 코로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꺼질 줄 알았던 확진자 수라든지 돌아가신 분들 사망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꺼지지 않고, 미국 오늘 하루만에 32,000명, 브라질 54,000명,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넘겨서 그냥 흘려가기에는 워낙 이슈가 세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관련된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셀트리온도 역시 지금 핵심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갑자기 뉴스가 툭툭 튀면서 제넥신이 또 아시겠지만 11만원까지 갔잖아요. 제가 지금 6종목에 대해서 한 3번에 걸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니 유심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어떤 놈들이 갈지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신이면 제넥신 미리 샀겠죠. 대출 다 받아가지고 신용대출까지 땡겨서 제넥신 들어가겠습니다만 모릅니다. 어떻게 기사가 뜰지. 제가 그 기사를 내는 기자가 아니고 회사에서
주식을 공시 담당하는 주담이 아니면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개인 투자자로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종목들을 다 집어넣고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차트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을지를 나름대로 인사이트를 가지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좀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제넥신이 지금 14% 상승할 때 사실상은 이 제넥신이 거의 25%까지 장중에 상승했는데 종가 10만원 딱 맞췄는데 얘가 보면요 결국엔 개인이 많이 사서 끌어올린 거고요. 기관이나 뭐 이런 기타 법인에서 좀 팔았어요. 근데 보면 기관이 진짜 제넥신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 그러면 금투 같은 데는 약간 단기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얘가 못해도 한 이 정도부터는 계속 사 모았겠죠. 근데 그것도 또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관도 외인도 이 테마주나 관련주 중에 누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만큼 쉽지는 않다. 기관, 개인 그리고 외인 이 세 주체가 전부 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지는 예측 못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엠바고 뜨기 전에 알아가지고 미리 돈을 투자해서 갈 거라고 예측한다. 그리고 묻어놨다. 뭐 이런 식의 작전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뻔히 보이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주체로 매동으로 봤을 때는 나오겠죠. 근데 기타 법인이 상당히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 사모펀드라든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우리 예전에는 뭐 어디 책에서도 보셔도 그렇고 블로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작전 세력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주체는 뭐 사모펀드라든지 기타 법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다라고 좀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돈을 많이 투입해서 상승을 끌어올리는 주체가 개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지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고 물론 제넥신 같이 기사를 만약에 장 끝나고 나서 터트리고 오전에 그냥 말아 올려 버려 가지고 갭 띄워 버린다 이러면 잡을 수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판단으로는 부강약품, 일양약품, 신풍제약, 대웅제약, 제넥신, 엔지캠, 생명과학 뭐 이런 애들 중에서 계속 좀 번갈아 가면서 이슈가 터지면 그 종목에 쏠려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저 아시겠지만 일양약품 갔었다가요, 그죠? 그러다가 부강약품도 갔었고요. 그리고 제넥신이 또 갔잖아요.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 놓고 나서 저는 당일에 거래대금 좀 쏠리는 거나 장 초반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런 걸 좀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제넥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넥신 같은 경우 우리가 19일 어제 금요일날 그냥 이렇게 이 라인에서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이 라인에서 우리가 갑자기 다른 종목들처럼 여기서 갭 띄워놓고 이렇게 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섯 종목들이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다른 뭐 유튜버님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열심히 하셔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관종을 다 이미 넣고 계신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얘네들 말고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어떤 종목이 좋을지 블로그 치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갭 두고 나서 밀렸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시그널이 오는 겁니다.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다시 볼게요.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려 들어가면서 지금 쭉쭉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 외에 기사 띄우고 장 초반에 갭 띄워가지고 한 15% 이상 올린 다음에 밀어버리는 식의 패턴이 아니라 들고 있다가 유심히 보면 한 번쯤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관종에 넣고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선 부강약품도 보면 얘는 지금 쭉 이제 밀렸는데 일봉상으로 좀 볼게요. 부강약품 자리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빡센 게 뭐냐면 여기서 이 구간대 조정받을 때 여기서 사실 잡았어야 되거든요. 이 구간대에서 얘가 이미 쳐버리고 왔다가 다시 쳤다 또 밀렸기 때문에 얘가 한 3만 7, 8천 원, 즉 이 캔들을 상단을 갖다가 깨지 않고 지키느냐 이 라인에서요. 굉장히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아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슈가 나오면 다시 잡아먹고 올라가겠지만 이슈가 나올 거란 기대감에 물론 매도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한 번 두 번 치고 지금 해줬기 때문에 여기 정도에서 35,000원 이상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는 35,000원 최소 35,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좀 버텨주고 우선 1차적으로 37,000원 정도 위에서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만 좀 더 수월하게 좀 갈 수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22평선이 좀 올라와주고 만나는 지점쯤까지는 얘가 조정받다가 그렇게 좀 겹치는 부분에서 잠깐 눌렸다가든 한 방에 가든 아니면 뭐 어떤 이슈가 또 치료제가 또 딴 데서 나와가지고 거기가 가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부강약품도 좀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하고 투신하고 전체적으로 좀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상까지 지금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동 자체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도 빨간불이 많이 좀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눌렸을 때는 부강약품도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이렇게 눌리면 지지가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빠지고 버텨주는 지점이 항상 있어요. 주식에서는 그런 지점을 파악하셔서 그때에 한 번쯤 매수를 들어가 보는 법도 괜찮겠다. 물론 여러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이슈가 좋고 강하게 움직일지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느 누구도 주식시장에서 돈이 걸려있는 이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예측을 100%는 없다라고 보고 한 50%만 맞춰도 그 정도만 감을 잡아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몫이다. 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어느 타이밍에서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퀘스천입니다만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좀 전체적으로 들고 있으면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항약품 볼게요. 일항약품 보면 얘는 지금 그림이 이런 그림이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쭉 밀렸다 상승하고 다시 밀렸는데 지금 라인이 한 이 정도에서는 지지를 지금 해주는 사실 이게 22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지를 좀 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조정받다가 얘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빠지면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옵니다. N자형 반등 이런 식으로 이게 물론 이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만요. N자형 반등의 그림이 보통 테마나 어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게 어떤 악재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한 번쯤 반등이 나오게 돼 있고요. 요 구간이 그렇게 나온 반등이라면 요 구간이 짧게 N자형 반등이 나온 구간이라면 요렇게 그러면 앞으로 더 밀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살짝 조정 주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림이라면 N자형의 반등식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앞서서 시젠도 그랬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좀 N자형 반등을 좀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좀 해주는지를 좀 보면서 일항약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매동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계속 외인이 전부 다 매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동은 썩 좋진 않습니다. 부강약품에 비해서는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풍제약도 보면 얘도 이 구간에서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쳐버렸고 눌렸기 때문에 지금 눌린 상태에서 어디서 지금 얘가 이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데 얘가 어디서 이렇게 좀 시그널을 주면서 아랫꼬리를 단 망치형이 나오든 아니면 도지형이 나오든 해서 조금 그 빠지는 하락세가 멈추느냐를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가장 라인은 이 정도 정말 27,000원까지는 깨지 않아야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사실은 의미 있는 캔들이잖아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매동 중은 뭐 매동은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종목들이 어쨌든 여기도 뭐 개인이 좀 많이 사주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외에는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사실 묵직한 종목이기는 한데 얘도 지금 브론즈 밴드 상단 찍고 또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 300이평선하고 이 캔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지금 지점이 딱 보니까 한 14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여기를 그죠? 여기를 지금 깨지 않으면서 계속 위에서 놀 수가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밀린다라고 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1평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 버텨주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두 번씩은 강하게 뽑아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떤 식으로 될지는 계속 좀 실시간으로 좀 기사를 좀 확인하면서, 만약에 보여 계신 분들이라면요, 각 종목을 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각 실시간으로 계속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검색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죠. 이슈가 뜨면 바로 반영돼서 그게 매도의 타점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또 매수 안 하신 분들은 그게 매수의 타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장기 평선과 이 캔들의 라인이 지켜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다. 지켜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 충분히 있다. 이슈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제넥신도 보면 아까 뭐 매동은 지금 개인이 계속 샀다는 걸 보여드렸고, 제넥신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엮이네요. 얘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갈지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을 좀 잘 그려주고, 정말 그야말로 쳐주고 나서 이게 뭐 N자까지는 아니고요. 밀리놓고서 강하게 지금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윗골이 달긴 했습니다만, 주봉상으로 좀 볼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역사적으로 이 제넥신의 고점 구간은 이 구간이 맞네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이 역사적인 고점의 구간이고요. 현재 종가를 보면 10만원 정도에 딱 마감했잖아요. 10만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만원이라는 게 호가 단위가 바뀌는 금액이기 때문에, 구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뭐 1,000원, 뭐 5,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하잖아요. 그래서 이 10만원을 지켜주면서 가느냐, 10만원이 깨지느냐, 그게 좀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제넥신이 어쨌든 기대감을 가지고 터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되느냐를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 캔들의 상단을 깨지 않고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주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좀 지켜볼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얘가 이 위에서 놀 수 있는지와 10만원 깨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도 좀 부강약품하고 임상 이상에 들어간 이슈로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요 윗구간에서 놀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기준으로는 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얘가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좀 올리는 듯한 느낌의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는 이 차트만 딱 보면 다음 주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쳐줄 것 같은 그림인데, 우선은 이슈가 어떤 식으로 좀 터지냐,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종가가 10만 800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역시 10만원 위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대에서 사실은 매수를 해서 들어갔으면 제일 베스트한데, 그게 아니고 다시 윗구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레벨업해서 10만원 위에서 기대감에 더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지, 또 어떤 뉴스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는 게 맞다,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6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뉴스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이런 종목들이 튀면 단타 친다라고 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미리 준비를 한다면, 미리 관심 종목을 들고 구독자분들이나 저처럼 준비를 한다면 아무래도 그 후단에 들어와서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해서 물리시는 분들보다는 빠르게 좀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넥신 상한가 말 것 같았지만 못 말았습니다. 14% 마감했어요. 슈팅이 나올 때 반드시 수익 실현해야 된다. 그래도 밀려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어찌됐건 무조건 슈팅이 나올 때 관심 종목에 들고 있다가 나올 때 잠깐 들어가서 수익을 보시든, 아니면 들고 계시다가 미리 이 정도 금액이면 사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사는 게 낫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놓으시고 들어가 계시다가 슈팅 나올 때 수익 실현 바로 하고 더 가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6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로 좁혀질 수도 있잖아요, 시장의 관심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런 종목들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돌아가면서 계속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어떤 테마 이슈가 좀 집중이 될지,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의 이목이 집중이 될지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뭐 주말인데 계속 건강 관련된 이슈, 코로나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좀 파악하신다면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좀 생각해보고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